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협착증 수술해야 한다면 절대 유압술 먼저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협착증 단계별로 치료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요. 협착증이 있으시면 MRI를 찍어서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협착증이 없는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는 것, 단계에 따라서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는데요. 3단계가 되면은 신경이 아주 많이 눌리게 됩니다. 보통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신경 주사나 시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되면 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주사나 시술해도 효과가 없거나 금방 재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에서는 수술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느냐, 유압술을 하느냐 아니면 신경강압술을 하느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 환자분인데요. 80대 우리 어머니 환자분이셨습니다. 협착증으로 이전에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2번 유압술을 받으셨어요.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걷지 못한다고 저희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만 2번 크게 넘어지셨고요. 넘어지면서 발등을 좀 다치면서 발등에 골절이 생기셨습니다. 제가 양쪽 다리 근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다리 근력을 확인했을 때 정상 근력인 경우는 그레이드 5라고 쓰고요. 근력이 감소하면 숫자가 작아지는데 어머니는 그레이드 3로 상당히 많이 근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엑스레이 보면 딱 보이는 게 나사가 4군데 박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요추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나사가 지금 요추 2번, 3번, 4번, 5번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박은 수술을 유압술이라 하고, 유압술이란 것은 뼈를 합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협착증 때문에 10년 전에 두 부위의 유압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또 유압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군데를 유압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압술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척추뼈가 이 4개가 2번, 3번, 4번, 5번이 유압되면 이 하나의 뼈가 됩니다. 하나의 뼈가 되면 이 뼈 사이에는 모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척추뼈는 이 5개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4개의 뼈를 유압술로 잡아버리면은 결국 척추뼈는 2개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유압술을 한 위 아래쪽, 여기와 이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리 수술을 하면 생각하시는 수술이 다 이렇게 허리에 나사못을 받는 수술인데요. 정식 명칭은 유압술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내시경이라는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협착증 수술도 이렇게 유압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했고요. 그림처럼 이제 유압술을 하면 이제 뼈에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2군데 받고요. 그 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에 뼈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 이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유압술이라 하고, 유압술이 잘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유압이 됩니다. 2개 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유압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술이 잘 끝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문제는 유압술이 된 상태로 몇 년 쓰다 보면 이 위쪽, 유압술 한 바로 위쪽과 아래쪽에 이게 하중이 많이 증가됩니다. 제가 비율 설명드리면 이 허리에 척추뼈가 5개가 있는데 5명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1명이 없어져서 4명이 일하게 되면은 4명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2군데를 유압하게 되면은 5명이 일하다가 갑자기 2명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유압술을 하고 나면은 유압술 한 위쪽 아래쪽에, 여기는 모션이 없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과 아래쪽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게 되고,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인접분절의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2군데 유압하고 나서 위쪽 아래쪽에 다시 또 인접분절의 퇴행이 와서 추가로 또 유압술을 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의 엑스레이 보시면은 2번과 3번, 4번, 5번을 네 군데 다 유압수를 했고, 그러면은 요추 2번, 3번, 4번, 5번 사이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의 뼈가 됩니다. 그러면 척추뼈는 원래 5개가 있는데 이제 척추뼈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 2개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수를 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하중이 많이 걸리고 또 유압수를 했는 아래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MRI를 같이 보시면은 이쪽이 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등 쪽입니다. MRI를 옆에서 본 건데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뼈가 있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유압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압수를 하고 나서 위아래쪽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번, 2번 사이를 보시면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지나는 길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좁아져 있고 MRI 봐도 고도의 협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물려서 통증도 있으셨고 마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이용해서 여기 1번하고 2번 사이에 신경이 눌려있는 이 부분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시경으로 구멍을 2군데 뚫고요. 내시경으로 뒤쪽에 눌려있는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려있다고 확 풀리기 때문에 통증도 좋아지고 마비가 있던 것도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신경이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마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군데 구멍을 뚫고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요.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고 협착증으로 수술하신 분 대부분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입니다. 70대, 80대이시면 대부분 경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기저질환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신 마취는 심장이랑 폐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하반신 마취는 일종의 국소 마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이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황색 인대가 아주 두꺼워져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협착도 심했고 마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 황색 인대를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도 일부 깎아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이 하얀색, 이것이 바로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이 확 펴진 것을 수술하고 나서 확인하고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MRI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1번, 2번 사이에 이렇게 협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이 뒤쪽을 제거했고요. 황색인대랑 뼈를 깎아서 이 뒤쪽에 누르고 있는 부분을 제거했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보면 여기가 요추 1번이고 2번인데 앞쪽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면은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것이 제거되면서 신경이 지나는 길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것처럼 신경이 꽉 눌려 있다가 신경이 확 풀려 있는 것을 이제 MRI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잘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1번하고 2번 척추칸이 좁아져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었고 내시경으로 이 뒤에 부분을 내시경으로 황색인대랑 뼈를 깎아서 제거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1번, 2번 사이에 척추신경이 눌려있던 부분이 이렇게 확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상처럼 되었죠. 네. 이렇게 수술하고 나시면은 증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에 다리 통증은 없어지셨다 하셨고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허리를 펴게 되면 신경이 더 눌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허리를 못 펴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면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하지만 허리를 펴고 싶어도 다리가 당겨서 못 펴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구부리시게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시경 하고 나서 신경 협착증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를 펴도 다리가 안 당기게 되는 겁니다. 다리 근력도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그레이드 3였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레이드 4 플러스로 많이 호전되셨고, 그래서 만약 어머니께서 이 수술이 무서워서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셨다면 다리 근력은 절대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 안 하셨으면은 아마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양방향 내시경을 잘 알고 저희 병을 찾아오셨고요. 양방향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협착증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 척추관과 추간공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통이 생기는데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엉치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척추뼈로 보면 이 척추뼈가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 5번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척추신경인데요. 이렇게 협착이 없는 부분은 척추신경이 잘 내려가지만 아래쪽에 신경이 눌려있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협착증이 있는 이곳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 심한 경우는 잘 못 걷게 되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협착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이란 것은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도 협착증, 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는 경우는 주사나 시술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1번은 신경강압술입니다. 신경강압술은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저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신경강압술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미경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 방식대로 절개하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술은 유압술입니다. 유압술이라는 것은 척추뼈와 척추뼈를 합치는 수술입니다. 그럼 협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면 1번 신경강압술, 2번 유압술 중에 어떤 수술을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착증이란 건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수술이란 것은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은 신경 통로가 좁아진 병인데 그럼 왜 옛날에는 유압술을 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이라 하면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나 인대를 다 젖힌 다음에 이 뼈를 갈아내서 뒤에 뼈를 이렇게 많이 갈아냅니다. 뒤에 뼈를 왕창 갈아내서 밑에 눌려있는 요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이렇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뼈를 많이 갈게 되면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뼈를 잡아주기 위해서 나사못을 밟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절개해서 했던 수술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군데 이렇게 피부에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에는 수술 도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구멍을 작게 뚫어서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던 황색인대와 뼈를 갈아서 신경을 확장해주는 수술하게 되면 이 중요한 뒤쪽의 후관절, 이 후관절 부분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 뼈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의 내시경을 해도 나사못을 박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네 군데 유압수를 했던 우리 이제 환자분이신데요.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예전에는 내시경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을 이렇게 수술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내시경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셨으면 이렇게 유압술 없이 내시경으로 신경 강압술만 했었으면 아마 엑스레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이란 것은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수술이란,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는 것을 넓혀주는 신경 강압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경 강압술로 충분히 신경 통로를 넓힐 수 있다, 그러면은 신경 강압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신경 강압술을 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감압술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 바로 유압술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강압술, 저는 양방의 내시경을 하고 있는데 양방의 내시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만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는 길을 넓혀주는 수술,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수술은 신경 강압술로 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인 경우. 유압술은 도저히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